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기서 질문하면 밑에서 대답하기가 참 그거 하니까 바로바로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분은 잘 아시겠지만 아산병원의 흉부외과 교수였습니다. 그분은 자전거 타고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병원 근처 얼마 멀지 않는 곳에서 자전거를 출퇴근하고 오직 심장병 환자를 수술하고 하면서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비명행사하고 말하셨죠. 우리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인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애도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태에 이는 정책을 내놓은 분들은 왜 의사가 자꾸 자리를 떠나냐, 2,000명에서 1명이라도 줄일 수 없다, 그리고 왜 2,000명이 안 된다는 그 논리를 제시하라 이럽니다. 그런데 의사를 비롯해서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 주임 교수님 도와주는 스태프들, 그분들 다 합하면 거의 한 3만 명 됩니다. 3만 명들이 왜 이구동성으로 전부 다 안 된다고 외치고 자리를 떠나고 그럴까요? 오히려 그분들과 몇몇 안 되는 정책 입안자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분들이 바보일까요? 우리나라 1% 안에 들어있는 머리 아주 뛰어난 수재들입니다. 그야말로 공부라면 누구 하나 부럽지 않게 했던 분들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간단한 이치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는 훌륭한 분들이 떠난 그 자리에 또 얼마 전에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한 분이 떠났습니다. 돌아가신 건 아니고요. 그분은 소아 심장병 애들을 주로 수술하고 폐암 수술하고 그걸 담당하던 똑같은 병원의 똑같은 교실의 교수였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주 젊으신 교수님입니다. 이름이 전세훈 교수죠. 그분이 떠나면서 사직의 변을 썼습니다. 그분은 글을 잘 씁니다. 문학상도 아마 탄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이 쓴 사직의 변, 왜 내가 자리를 떠난가에 대해서 글을 쓴 거를 A4 용지 한 3페이지에 대해서 썼는데 제가 그걸 읽고 이 자리를 내려가겠습니다. 사실 저는 바보처럼 그걸 읽고 울었습니다. 조금만 한숨만 돌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악몽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이 땅의 의료가 회복 불능으로 망가져 버렸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우리 팀이 전부 있을 때는 어떤 환자가 와도 무서울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환자를 보는 것이 무섭고 괴롭습니다. 어떻게 치료하면 될지 손에 잡은 뜻 알면서도 여건이 안 되어서 그 환자를 치료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건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외래에서 환자에게 나도 미치겠어요. 우리 팀만 다 있었다면 하루에 몇 명이라도 수술할 수 있다고요. 나도 정말 수술하고 싶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울컥 말을 내뱉고는 제가 더 놀랐습니다. 인턴 전공의 전임이 없이 수술하고 병동을 지켜온 지 이미 한 달. 원체 밤새 수술하는 것이 이제 그는 체질이었기 때문에 이 몸이 힘든 것이 아마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신이 너무 힘듭니다. 전공의 전임이가 시작한 후 제가 혼자서 수술할 수 있는 환자는 이전에는 절반도 못 미칩니다.
죄송합니다. 집사람 전화가 왔습니다. 급한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수술하다 보면 나머지 환자는 그저 쌓여만 가고 다른 곳에 보내려고 해도 수술 공장이 아니냐고 핀잔 받던 빅5 병원의 그 많은 환자들이 다 어디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걱정만 할 뿐입니다. 작년만 해도 폐암 환자 진단 후 한 달 이내 수술하는 비율을 따졌는데 지금은 폐암 환자들이 기약 없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바뀐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정신을 온전하게 가다듬지 못하고 당직인 아닌 날에도 불면증에 시달리며 새벽에 오기를 기다리는 제 모습이 스스로 낯설어 무섭습니다. 이 상황을 도저히 못 견뎌 이제 사직을 냅니다. 더 이상 새로운 환자와 의사와 관계를 만들지 않을 것이고 제가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환자들까지 어떻게든 해결하고 난 후 저는 이 자랑스러웠던 병원을 떠날 것입니다. 꼭 제 말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가장 행복했던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학생 전공일 때 좋은 교육을 받았고 외과 의사로 동료하였을 때는 최고의 동료들의 도움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외래 보는 동안 내내 환자들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다 보면은 내가 뭐라고 이렇게 쓰임을 받나, 분에 넘치는 선물에 몸둘 바를 모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만나는 전공의 학생 누구에게나 흉부외과는 정말 좋은 과라고 나의 노력이 그대로 환자의 생명으로 연결되는 일을 하는 사람은 평생을 거쳐 자부심과 감사함을 느낀 인생에 신난다고 적극 권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흉부외과 전공의 전임의가 있었던 병원에서 같이 일하며 가르치고 배우는 큰 기쁨 속에서 진심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정말 멋지고 값진 순간들이 많았는데 평생 하라고 해도 즐겁게 일할 것이고 이 세상에 흉부외과 의사가 한 명 남는다면 그게 바로 나일 것이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떠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흉부외과의 황금 시기, 외국 어디를 가서 무엇을 봐도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던 시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정말 슬프고 황당해서 요사이 계속 머리가 멍한 채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 한 명이 병도 정확하게 진단하고 수술 계획을 세우고 환자가 이 수술을 견딜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온 나라의 의료 체계를 바꾸는 것은 얼마나 더 중요해야 할까요? 이렇게 졸속으로 강압적으로 진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정책의 의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미래에 전망하고 있습니다. 흉부외과는 전국에 고작 100명의 전공의가 있을 뿐입니다. 매년 20명 남짓 나오는 겨우 한 줌의 전문의들을 그중 한 명이 우리나라의 국민 10,000명을 살릴 사람들입니다. 평생 그 업에 자신을 바치기로 결심한 젊은 의사들이 떠난 이때에 정부는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여전히 위협과 명령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환자 한 명이 죽음도 의사의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지금 수많은 목숨들이 위태롭다는 것은 아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환자 한 명의 죽음이라도 직접 해봤다면 절대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나라의 전체를 망하게 할 정책을 고집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소중한 것, 제 인생에 수십 년에 걸쳐서 쌓은 의욕, 제가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던 제 삶의 목적을 이제 포기합니다. 이 정부의 정책은 이 나라 의료를 영구히 망가뜨릴 것입니다.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차피 우리나라 흉부외과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겨우 버텨오던 흉부외과는 남은 자들이 온몸과 마음을 갈아 넣으며 얼마간 버티다가 결국 문드러져 버릴 것입니다. 이 땅에 가장 어려운 환자들이 포기하게 되는 날 오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면 차라리 저는 업을 떠납니다. 누가 이 나라의 의료를 망하는 길로 몰아갑니까? 누가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누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환자를 살리던 젊은 의사들이 절망 속에 빠뜨렸습니까? 그 떠나간 젊은 의사들이 살릴 수 있었던 수많은 국민이 고통 속에서 죽어갈 때 그 책임이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인간들에게 있었다는 것만은 우리 국민들께서 오랫동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